뭐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 그냥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애는 몇 년 하신 거예요? 저희 처음 소개팅한 지 지금 13년이 다 돼가지고 2011년도? 2011년도 1월에 처음 소개팅했거든요. 결혼한 지는 8년 몇 개월? 7월에 8년 4개월. 8년 4개월. 어. 뭐든지 계산적이고 그냥 정확하고 뺄셈 하면 되잖아. 몇 년도 몇 월이나.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캐릭터예요. 아니 8년 4개월. 아니, 끝까지 얘기해. 뭔지 아시죠? 네. 4개월 하고 11일. 알겠어. 오래됐다. 굉장히 오래됐다. 10. 오늘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연말 특집으로 부부 토크를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 세태와 역행하는 출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남편이랑 이런 거를 깊게 이야기를 많이 하질 않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예. 평소에 그런 대화 잘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때 젊었을 때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 마음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 당시 저도 분명히 완벽하게 딩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굳이 안 나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걸 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만 있는 삶도 충분히 벅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외부에다가는 둘이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이 정도만 행복하면 됐지 뭔 더 행복이 있을까? 그냥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안정 거기까지만 해도 나는 더 뭐 내가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잃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애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요새는 많은 옵션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놀러 다닐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아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딱히 아기가 있어야 되나? 별 생각이 사실은 애를 꼭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세대랑 저희 또 좀 밑에 그러니까 지금 막 아기를 낳고 키우고 이럴 세대들이 IMF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가족이 되게 많이 해체된 그런 세대들인 것 같아요. 낳고 싶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다. 왜냐면 돈이 없는 것은 이꼴 가족 해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이 세대들이 약간 피해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책임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저희 아기 없이 한 7년 정도 결혼 생활 했으니까 거의 7년 차 때 아기가 생긴 거였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애 없었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일을 뭐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남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부부와 낳지 않은 부부가 누리는 게 이제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를 보면은 그냥 집 이거밖에 없었어요. 둘 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뭐 취미 활동을 뭐 엄청 열심히 하거나 엄청나게 내가 뭐 이뤄야 할 목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채로 그냥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애 있어도 삶이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낳을 결심을 한 거였어? 그러니까 결심을 했다기보다 그냥 애는 이제 뭐 생긴 거지만 그래서 애기를 낳아도 되겠다 이거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저는 생체 나이가 거의 이렇게 좀 약간 끝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한 45까지도 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만 36살 때 애를 낳았으니까 뭐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냥 저 나름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지 못할 나이가 됐는데 아니면은 가지려면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아기가 낳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좀 쫄리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내가 31살 때 생각하는 거랑 36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그 조바심 나는 게 다른 거예요.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 즈음에 좀 사춘기 같이 그런 게 왔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존재 이유는 무엇이지? 이거를 근데 진짜 엄청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아이돌에 엄청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몰두할 무언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임신을 딱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생각 왜 함? 애 지금 빨리 낳아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질문 자체 좀 종결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애를 낳았지만 꼭 낳아야지 해서 낳은 건 사실은 아닌데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손주를 보기 위해서 낳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 조금 강요하긴 해서 그러니까 장모님은 사실은 크게 뭐 그런 걸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2명은 아니더라도 1명은 꼭 낳으라 그래야 인생의 행복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잘 못 느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뭐 아주 확률이 낮긴 하겠지만 몸이 안 좋은 아이를 낳으면
낳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서포트하는 거와는 별개로 그 아이가 행복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있었고 직업병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아픈 애기들을 많이 네. 보니까 아기도 보고 뭐 유전병 걸린 친구들도 보고 막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낳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고 남편으로서는 사실은 너무 별로 해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기 육아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리 서포트를 해도 엄마가 겪는 고통과 노력과 고생을 제가 한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네가 한 게 뭐냐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매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육아에 공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기가 있는 삶과 아기가 없는 내 삶을 전후로 비교했을 때 너무 좋고 사실 노후 때 외로울까봐 아기를 낳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죽을 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외로운 거는 자식이나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냥 지금 키우는 과정이 여기에서 제가 얘한테 얻을 건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다 얻은 것 같아요. 3살, 4살 때까지 효도하고 그게 그 다음에 끝이라고 끝이래? 어떡하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근데 지금까지 아기를 안 낳았던 거가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서열 정리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집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시댁과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좀 다 편해진 다음에 임신하고 아기 낳고 이런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낳아서 기르면 기를수록 한시라도 빨리 안 낳은 거를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여자의 그러니까 제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회복이 굉장히 그래도 빠른 편이었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고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정말 저는 회복을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더 어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회복이 빠르고 몸이 얼마나 더 멀쩡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뭐 몸 회복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를 뭐를 딱 이루고 나서 다 아기를 낳고 싶다고 제 주변에 있는 여자 동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입었을 때는 더 놓기가 힘들어요.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애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차라리 뭐가 없을 때 애를 낳고 후딱 키워놓고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뭔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딸이 30살에 결혼을 한다고 쳐도 그럼 제가 70 정도거든요.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부분 어쨌든 대학생 될 때까지 제가 거의 6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 어차피 낳을 거면 빨리 낳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애기 체육대회를 갔는데 그 아빠 엄마들이 뭐 평소에는 이럴 수 있어 재산이 얼마나 있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체육복을 입고 있어 다 평등해요. 젊고 잘생기고 예쁜 게 짱이에요. 그리고 운동 능력 자체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약간 어릴 때 애 낳아야 이런 데서도 내가 또 MVP 하고 트로피도 좀 따오고 이럴 수 있구나. 둘이 반반 낳을 수 있으면 합리적일 텐데 되게 멋있는데요? 너무 이과 생각.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약간 여자 혼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아이로 인한 행복 뭐 이런 거는 같이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한 명이 10개월 가량 배가 부르면서 정말 입덧도 심하게 하는 거 보고 고생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생물학적 나이가 더 차고 있기 때문에 둘째를 낳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너무 아기가 갖고 싶어도 그거를 강요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엄청 열망이 커야지 내가 낳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요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힘든 과정. 눈물 흘리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와이프 보면서요? 마음으로 흘렸죠. 이제 첫 출산이니까 이제 조리원 갔다 오고 한 2달, 3달 정도 지나면 몸무게나 이런 것들은 바로 안 돌아올 수 있지만 컨디션이 많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뼈가 시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1년이 넘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나의 몸을 갈아서 아이에게 주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더 힘들 거라서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못해가지고 많이 혼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겠죠.
저는 일을 계속 막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도 저 사람도 저런 거 느꼈구나 이럴까봐 말을 좀 잘 못해 왔는데,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막 울고 일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애 낳은 거 어때요? 그러면 애 낳아도 다 일할 수 있어요. 뭐 괜찮아요. 저 보세요.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사실은 되게 힘들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보는 시선 자체가 제가 뭘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나 옛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일적으로. 근데 뭘 좀 못하면 애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해는 이렇게 되게 잘해줘요. 근데 전 그것도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일을 벌리고 싶고 막 하고 싶어도 옛날에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저질러 보고 아니면 말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걸 내가 하는 게 애기를 보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더 가치로울까? 이런 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옆에서 뭔가 서포트를 더 잘해주면 얘 잠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어린데도 벌써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애가 만약에 막 저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거나 힘들어하는 시기다 그러면 내가 옆에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일적으로 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초반에 있잖아요. 한 15개월 이때까지는 진짜로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또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이렇다고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별로. 우리 집은 다 막 일하라고 엄청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분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만큼은 이제 막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심지어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애는 어떻게 하고 나왔냐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항상 애기는요?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내가 지금 애기랑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고. 근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도 이러한데 정시에 출퇴근을 하는 엄마들은 더 그런 걸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결혼하는 순간부터 엽산을 먹어라. 원래 6개월 전부터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영양제 같은 거 좀 잘 챙겨 먹고, 현실적 조언이네. 그치, 담배 같은 거 빨리 끊고, 술은 뭐 술 때문에 애 생겼다는 집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시고, 진짜 현실적으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 특히 될 때 정말 근육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힘이랑 체력이 많이 필요해서 등 근육, 팔 근육 이런 거 여리여리 필요 없어. 이 전투 근육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애한테 좀 짜증도 덜 내고 남편이랑 사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라. 이런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기 키워준다는 부모님 말 믿지 말아라. 이거는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아. 애기를 키워주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파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엄마랑 나랑 육아 스타일이 안 맞아, 어머님이랑 나랑 육아 스타일이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키워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막상 키워보니까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 키워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애는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낳는 거지 누군가 대신 키워줄 수 있다고 그거 생각하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름을 평소에 애를 낳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정해놓은 게 없었는데 맞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기니까 지을 수 있겠지? 미루다가 결국은 저희 법정 신고 기간 하루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정했거든요. 애를 낳든 안 낳든 예쁜 이름이나 마음에 드는 이름을 좀 생각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과거에 비하면 분유 제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고. 난 좀 반대인 게, 물건은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이런 거 없을까 하고 검색해서 사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놓을 필요는 없는데 검색은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좀 지금도 남편한테 되게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육아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육아템이 아무리 중요해봤자 저는 육아책을 읽고 육아에 대한 나의 좀 철학을 가지고서는 아기를 낳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 20권 읽었거든요, 육아책을. 그러니까 뭘 말을 하려고 해도 뭐 어떤 그런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의사니까 뭐 되게 소아과 의사도 아니면서 뭔가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알아서 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그게 읽겠습니다. 아니시고 제가 알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지. 그렇다기보다는 책을 다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 좀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키우자는 이렇게 키우자 다 다른데 그게 정답이 있나?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정답이 없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철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 내가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뭔가 그 뭉클한 느낌이 되게 강렬했고요. 퇴근하고 오면 그래도 아빠 뭐 아직은 뛰어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와가지고 탁 안기면 어른들이 아빠가 퇴근하고 왔을 때 피로가 풀린다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매일 한 5시 반쯤에 키즈노트라고 해서 아이가 오늘 뭐 했는지 사진이랑 선생님이 무슨 율동을 하고 놀았어요 뭐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일하다가도 그게 알람이 딱 오면 아주 급하지 않으면 그걸 되게 보게 돼요. 하루 중에 되게 기다려지는, 우리 딸이 오늘 뭐 하고 놀았나?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았나? 그 글을 읽어보는 게 하루에 되게 큰 낙이고,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때 가전주. 저요?
그런 징후죠. 아직 뭐 리치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뭐 초등학생 돼서 물어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되게 뭉클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저희 이제 엄마랑 아빠가 저를 예뻐해줬는지 안 예뻐해줬는지 전 모르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아서 애를 봐주는데 아기를 너무 잘 보고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데 그 모습이 나를 키웠을 때도 저렇게 키웠겠구나가 딱 눈에 보이면서 내가 너무 사랑받았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었어요. 진짜 사랑이 많아요. 다들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이광경을 보려고 내가 애를 낳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은 사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기를 낳는 거 말고도 뭐 본인이 성취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거를 성취하는 재미로 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냥 또 진짜 다른 사이드를 보는 것 같아요. 삶의 다른 측면?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인간 자체가 되게 깊고 넓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거 그냥 아마 모든 외동 엄마들, 아빠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애가 혼자 노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 나중에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딱 낳자마자 둘째 바로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조그만데 얘가 혼자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키우면서 이제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나 둘째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체력이 돌아오고 조금 살만해지고 그리고 또 저희 애기가 사람을 또 좋아해요. 어린이집 가서도 막 언니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얘는 성향상 누가 있어서 이제 어울려 놀면서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낳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른들한테 몇 번 물어보는데 하나만 낳아라 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낳을 건 빨리 낳아라. 자기는 어떻게 해서 시기를 놓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되게 후회한다. 빨리 낳아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엄청나게 무리되지 않으면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적인 걸 떠나서 아이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2명이 더 나았는데 와이프가 힘든 걸 생각하면 1명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되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러면은 불임이지 않는 이상은 낳으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임신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계속 그 내려놓음의 과정이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어쨌든 상쇄할 만큼의 기쁨이 있는 건 맞는데 이 기쁨은 이 기쁨이고 이 슬픔은 또 이 슬픔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좀 둘째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어? 아기를 키워보니까 부모님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고 길 가다가도 보통 평소에 보는 것보다 아기들이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을 다 리스펙트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는 거는 진짜 순수하게 기르는 그 재미? 그리고 얘의 존재가 즐거워야 낳는 건 것 같아요. 내 가치관이 뭔지 그런 거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낳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 강요를 못 하겠어. 되게 이제 재밌게. 예비 엄마 아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걱정들이 이제 낳고 나면은 앞에 있는 걸 헤쳐나가야 돼서 하지 않을 걱정들이 됩니다. 학교 선배가 와이프 임신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와이프한테 되게 잘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임산부의 남편분들은 와이프한테 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저는 못했더라도 안녕히 계세요.